산업화 세대의 유권자들은 집단적 기억을 통해 지금의 보수 정당에게 더 강한 일체감을 가질 수 있었고, 86세대로 불리는 유권자 집단 역시 풍부한 정치 심리적 자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화 세대와 달리 그 대상이 보수 정당이 아닌 바로 진보 정당, 건강이 좋지 못한 유권자들일수록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최근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든 세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주로 젊은 세대, 즉 MZ세대 유권자들 사이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외고대학교 정치학, 그 중에서도 비교정치 분야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앞서 과거의 정치적 경험에 의해 현재의 정치적 결과를 설명하는 하나의 학문적 논의였던 권위주의 유산에 대한 내용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목격하는 정치적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렌즈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제 이 이론적 렌즈를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정치적 현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건강 격차에 따른 정치적 불평등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유권자들일수록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최근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할수록 자신의 건강을 돌보느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울 수 있고, 심지어는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투표소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 격차에 따른 투표 참여의 불평등은 나이 든 세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주로 젊은 세대, 즉 MZ세대 유권자들 사이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앞선 논의에서 제시된 이론적 렌즈를 통해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권위주의 유산은 산업화 세대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산업화 세대의 유권자들은 집단적 기억을 통해 지금의 보수 정당에게 더 강한 일체감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은 풍부한 정치 심리적 자원으로서 작동될 수 있다고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심리적 자원이 반드시 권위주의적 유산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386 세대로 불렸던, 이제는 86 세대로 불리는 유권자 집단 역시 풍부한 정치 심리적 자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화 세대와 달리 그 대상이 보수 정당이 아닌 바로 진보 정당, 민주당이죠. 이들의 정치 심리적 자원은 권위주의 하에서의 집단적 기억에서부터 오기보다 민주화 이행기에 형성된 집단적 기억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집단적 기억의 근원적인 토대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떠나 산업화 세대와 86 세대는 한국 정치의 양대 정당에게 각각 강력한 정치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치 심리적 자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세대는 비록 건강의 악화를 경험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정당에 대한 강력한 애착감, 즉 풍부한 정치 심리적 자원 덕분에 여전히 투표소로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투표소로 가려는 그 의지가 더 크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화 세대와 86 세대에 비해 젊은 MZ세대는 한국 정치의 양대 정당 모두에 강력한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청년 세대 유권자들은 정치 심리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아프면 투표소로 가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건강 격차에 의한 투표 참여의 불평등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정치에서 세대 내 정치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세대 간 정치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따라서 청년 세대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첫째, 청년 세대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세대가 주로 활용하는 스마트 기기를 통한 위치 기반 투표소 추천 앱을 개선하고 대기 시간이 적은 투표소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기능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 내 사전 투표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더 근본적으로는 많은 청년 세대의 유권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직종과 근로 환경이 그들의 건강 상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거나 맞춤형 의료 또는 복지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 세대들이 정치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을 텐데 이는 결국 한국 정치의 미래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세대 얘기가 나올 때마다 MZ세대의 특성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들리곤 합니다. MZ는 이기적이다. MZ는 자기밖에 모른다. 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학자인 저는 그러한 MZ세대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MZ세대는 공동체보다 개인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 MZ세대가 주된 유권자 집단으로 자리 잡으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고 결국에는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Z세대가 이기적이다 라는 말은 MZ세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구분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 유권자를 전제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을 위해 매우 핵심적인 역량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MZ세대 내에서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젠더 갈등 역시 그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MZ세대가 젠더로 나눠져서 다소 갈등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정치 사회적 이슈, 예를 들어 연금개혁이나 불평등의 이슈가 향후 등장할 경우에는 그들은 기존의 세대 내 젠더 균열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MZ세대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따지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 나중에 이 MZ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주된 유권자 집단으로 자리를 잡으면 한국의 정당과 엘리트들 역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양대 정당이 산업화 세대 또는 86세대와 공유된 기억을 통해 주로 유권자 정당 간의 연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MZ세대는 양대 정당과 그러한 공유된 기억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공유된 기억이나 집단적 정체성이 아닌 대안적인 유권자와 정당 간 연계, 즉 제가 기대하는 바는 정책적 합리성에 근거한 연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당 정치가 MZ세대에 의해서 정책 경쟁의 방향으로 변모할 수 있다면 지금의 갈등적인 정치가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MZ세대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그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